오늘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버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콜라병 아닙니다. 일단은 페트병이 필요해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페트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이 잘 보일 수 있게 뜯어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대충 물로 씻어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생크림을 부어주시면 모든 준비는 끝입니다. 이걸로 버터가 되냐고요? 됩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분은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계속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오래 힘드냐? 15분 동안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왼쪽 오른쪽 좌우로 어느 쪽으로 흔들어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15분 동안 풀로 계속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흔드는 작업만 하시면 놀랍게도 버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기심이 가득한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이걸 시도해 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15분 동안 열심히 흔드시면 이런 게 나와요. 생크림이 그냥 뿅 하고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집에 거품기라던가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휘핑크림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욱 더 많이 흔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더 이상 안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크림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가지고 흔들릴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안에 있는 크림을 조금 덜어줘야 됩니다. 애초에 생크림을 조금만 넣으면 되지만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쪽에 크림을 너무나 가득 채운 나머지 이거를 반반 나눠가지고 두 개의 페트병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1.5리터 페트병 안에는 500ml의 생크림만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계속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요? 10분을 더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25분 동안 계속 흔드는 이 짓거리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버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5분이면은 마트를 걸어서 갔다가 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계속 그냥 흔드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25분을 흔드시면은 물과 고체 같은 걸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전만 해도 크림으로 가득 차 있던 저 병이 뭔가 아래쪽에 물렁물렁한 녀석과 액체로 분리가 되어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페트병도 계속 흔들어줘가지고 버터를 준비해 줍시다. 자, 이제 안에 있는 버터를 꺼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페트병들은 주둥이가 전부 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 버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준 다음에 꺼내시면은 요런 녀석들이 몽글몽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버터예요. 참 쉽죠? 그리고 저 분리된 녀석들은 버터 밀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나중에 뭐 베이킹 같은 거에 쓰실 수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품기 같은 걸 사용해서 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페트병 하나로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방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천에다가 싸주신 다음에 쭉 짜가지고 수분을 다 제거해주는 행동입니다. 물로 계속 헹궈주고 다시 짜주고 헹궈주고 짜주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버터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씻어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버터 완성이에요. 자, 근데 이제 모양을 잡아야겠죠? 이 버터 보드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버터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을 수 있는 건 예전에 프랑스에서 일할 때 버터의 장인인 분들 밑에서 2년 정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버터 만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는 다 개뿔 뻥이에요. 저도 다 처음 해보는 거고 남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거 그냥 한번 보고 따라해봤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멀쩡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셔도 이렇게 멀쩡한 버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로 버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면서 저조차도 뭔가 버터의 장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버터 지금은 너무 쳐댔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상태입니다. 냉장고에 잠깐 둬가지고 굳혀준 상태에서 써야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로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버터를 준비했으니까 버터랑 같이 먹을 만한 녀석들을 만들어주기로 합시다. 저는 이번에 스콘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서 먹는 굉장히 퍽퍽하고 딱딱한 녀석인데 오늘은 이 녀석을 만들어가지고 앙버터 스콘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반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넓게 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꺼내준 다음에 이 녀석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구워주시면 돼요. 근데 굽기 전에 아름다운 색깔이 나기 위해서 우유를 조금 발라주고요. 우유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설탕을 뿌려줍니다. 근데 이 녀석은 데코 슈가라고 해가지고 구워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구워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먹었을 때 굉장히 바삭바삭한 느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스콘인데 제가 아까 만든 버터를 넣으면 그냥 녹아버리기 때문에 한번 식혀주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식힌망을 가져와가지고 위에다가 얹어준 다음에 한 30분 정도 식혀주도록 하죠. 자, 이제 다 식혔으니까 준비를 해줍시다. 이 녀석은 팥잼이에요. 단팥 앙금 같은 경우는 빙수용은 너무 큰 병에 들어있기도 하고 베이킹용 앙금을 사셔도 거의 500g 1kg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만들어둔 버터를 가져와가지고 스콘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단팥잼을 발라가지고 합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유행하고 최근까지도 유행하고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앙버터 스콘이 나오는 거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봐야겠죠? 단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스콘은 굉장히 퍽퍽한 녀석이라 가지고 저처럼 퍽퍽한 녀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과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싫은 분들은 우유 같은 거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단 음식은 충분하니까 짭짤한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보통 버터는 서양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 한식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녀석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 음식에서 버터는 거의 사기급입니다.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진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넣어야 맛있어질까요? 오늘은 약간 특별한 버터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버터라고 해가지고 양식당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 놔가지고 마치 고깃집에서 파는 쌈장처럼 스테이크 위에 올려주곤 합니다. 오늘 만들 거는 케이안 버터인데 표기된 재료들을 대충 섞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터보드로 모양을 잡으면 끝입니다. 버터보드 같은 게 없으시면은 도깨비 멍멍이 같은 거에 그냥 갈아버리시고 결과물을 랩으로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만든 건 케이안 버터인데 이 녀석은 해산물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은 해산물 요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산물 요리라고 해봤자 가리비를 그냥 소금 위에 굽는 정도입니다. 가리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조개류를 사용하셔도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조개로 준비해 주시고요. 대충 한번 삶거나 찌거나 해가지고 뚜껑이 열리면은 요걸 한번 더 조리를 하겠습니다. 버터 구이를 할 건데요. 버터랑 치즈를 넣어가지고 오븐에다가 한 번 더 구워주면 되죠. 뭐 에어프라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토치로 그냥 구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라탕 같은 녀석이 나오는데 가리비에 아무런 향신료나 이런 거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그 버터 안에 이미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라던가 맛을 더 가미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조차도 계속 집어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 절반은 버터빨이고 나머지는 치즈빨이란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자, 이제 해산물은 다 됐으니까 고기 요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고기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마늘이죠. 마늘 잔뜩 다져주시고 솔리파리 같은 로즈마리도 다져주신 다음에 맛소금과 함께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끼함을 덜어줄 라임 같은 것도 조금 짜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살짝 식초 같은 걸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들을 섞어주신 다음에 다시 버터보드를 사용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시거나 랩에 싸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터가 굳는 사이에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죠. 이 녀석은 등심이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일단 충분하게 소금을 뿌려주시고 기름에 거의 튀기듯이 구워볼 겁니다. 스테이크는 굽는 게 개인적인 취향마다 다 갈리기 때문에 저처럼 튀기는 게 좋은 사람은 거의 튀기듯 구우셔도 되고요. 기름 없이 그냥 담백하게 굽고 싶으신 분들은 담백하게 구우셔도 됩니다. 누구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적당히 알아가지고 구우시면 되고 저는 약간 과하게 마이야르를 발생시켜가지고 겉이 까슬까슬하게 나올 정도로 바삭바삭하게 구워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게 구운 녀석들은 이제 레스팅을 조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스팅을 하는 동안 아까 만든 버터를 위에 얹어가지고 녹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중간에 저 떡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먹어봤는데 굉장히 제 취향이더라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파인애플 중간 심의 그 딱딱하고 질긴 부분인데 이 떡심도 저의 취향에 맞는 아주 딱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취향이 약간 변태적인 게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만든 버터를 가져와가지고 위에다가 올려주고 토치로 잔뜩 녹여줬습니다. 버터를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 사방에 그냥 다 녹아내릴 정도로 썼는데 가끔은 이렇게 고칼로리인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등심처럼 상대적으로 담백한 부위에 있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 떡칠을 잔뜩 해가지고 먹으면은 오히려 더 맛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소고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소고기는 맛이 없고 그냥 돼지고기랑 닭고기를 좀 더 좋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있으면은 일단은 먹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계속 집어먹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골라야 한다면은 후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편한 방식으로 버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버터를 일단 만들어 두시면은 빵 같은 데에다가 발라 드실 수도 있고 파스타 이런 데에다가도 쓰실 수도 있고 뭐 스테이크 위에 얹어도 쓰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버터를 만드시면은 버터를 사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이 들어가니까 버터도 결국은 사드셔야겠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